마지막 밤입니다. 그렇죠? 10월의 마지막 밤에 뭐가 생각나죠? 우리 보훈가족 교육가족 여러분과 우리 지역사회 우리 이끄시는 모든 많은 분들과 함께 예술과 힐링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보훈교육 발전을 위하고 소통과 화합과 소통, 축하와 격려의 정을 나누기 위한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시 함께해 주신 우리 보훈지역사의 모든 가족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 먼 길마다 않고 서울에서 이곳 보훈까지 와주신 오늘 여러분들은 좀 차원이 다른 국악의 향연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함께 하신 여러분께서 즐기고 힐링하는 흥겨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보훈교육지원청에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른 인성과 올곧은 성품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화목한 웃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오셔서 이 공연을 보신 분들이 오늘을 공연 관람 후에 오늘을 10월의 오늘 멋진 날이었다라고 기억하시길 바라며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누가 대중가요길을 걸어갈 때 누구 하나는 우리 소리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절, 그 사건, 그 시절, 그 인물에 대한 노래 이야기, 작금의 소리 시작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니다. 돌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냅니다. 들리세요, 회장님? 안 들리죠. 그래서 하늘은 그 소리를 사람에게 붙였습니다. 이 소리라는 건 텅 빈 호에서 나와 스스로 생명력을 갖습니다. 이 소리라는 걸 들으면 혼, 정신과 육신이 통합니다. 하늘에서 나와 사람에게 붙인 소리, 우리 소리, 육잡의 기입니다. 내 정은 정사 저기 경상도 북기 땅에는 소수서원이 세워졌습니다. 양많은 군대를 가지 않는 나라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죠. 같은 해 일본에서 소총이 만들어졌어요. 임진왜란이 벌어졌습니다. 전라도 해남 땅과 진도 땅 사이에 파도와 조류가 만나서 우 하는 소리가 심리밖까지 들린 데서 울돌목, 한자로 울명자, 긴바다랑자, 명량. 물러설 자리는 넓었지만 물러서서 살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 왜요? 다 들어가고 나가 아까 외놈 미안한 놈을 쫙 째려본 게 오줌을 찍 싸는 게 나가 이런 놈이야. 나중에 우리 후손 아들들이 우리가 이러고 개고생하는 걸 알까? 아따 모르면 참말로 호러자식 부리지. 일하고 살아났으니까 마누라하고 아무도 보러 갑시다. 자 부르잖아요. 풍세, 마부지, 망이 흔복, 그들은 노비, 천민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따랐지요. 대전이 끝나자 목포 쪽 바다에서 짙은 노을이 퍼져왔고 해남 쪽 북쪽 바다에서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왔어요. 지역 주민들은 강강술래를 부르고 있었고 허기에 지친 우리 이순신 장군 부하들은 강변에서 마른 미역을 씻고 있었습니다. 박수 안 나오는구나. 세월이 지났어요. 1636년 12월 47일번에 식량을 싸 짊어지고
인조는 신료들이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지요. 47일분의 식량을 먹으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참 아래없게 황송하구나. 지금 확인을 하지 않느냐. 그런 난극한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오걸 배시옵소서. 세자좌를 오랑캐에게 바치라는 자들이 과연 누구의 신하이옵니까? 세자좌가 아니라 이들의 목을 잘라 적들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오랑캐들이 다시는 이런 참남한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지자 인조는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하고 궁궐 밖으로 나왔지요. 홍타이지 항수단 위에 3번 절하고 절할 때마다 대가리를 땅바닥에다 찍는 309호투리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되니까 인조 들어가거라.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처참하고 지루한 하루가 그렇게 머물러 가고 있었습니다. 청태조 홍타이지는 800km 떨어진 엄농설안의 식량까지 우리 국민 50만 명을 20명을 일개 다리로 모가지에 밧줄을 끌고 갔죠. 끌고 가면서 인조에게 인조 압록강을 건너가기 전에 도망치는 조선 백성에 대해서는 내가 문제 잡겠다. 그러나 압록강을 건너간 이후에 도망치는 조선 백성은 인조 내가 잡아서 다시 청나라로 보내라. 이 역사가 300년을 갔지요. 안단이라고 하는 청년이 늙은이가 되어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조선 관군에 의해서 청나라로 끌려갔죠. 그리고는 그는 도끼로 발 뒤꿈치가 잘렸습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한을 해원해주는 소리, 사철가입니다. 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사슬슬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르니 오날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쓸 때인가. 봄은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너는 방초승하시라. 예쁜 타일라이꽃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열한내도 제주가 알기를 굽히지 않는 한국 단풍도 어떠한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낭목한 천찬 바람에 백설만 팔팔 휘날려 세계가 되고 보면은 울배해 서울백 천칠백하니 모두가 백발의 방소구나.
한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을 얻어버라. 인생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타지하면 단사식도 못산 인생 안차 한번 죽어지면 분방산천의 흙이로구나. 청춘들이 타는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이 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괜찮지요. 무거운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1907년 7월 31일 조선주자부사는 하세가가 대한제국 군부대신을 불러드립니다. 니상 선정 황제를 아련하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다는 조책을 받으시오. 이병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청도 꼭 들어갔죠. 폐하!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다는 조책을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서울시청 맞은편 프라자 호텔 뒤편 대관정 조선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 간사에서 대한제국 모든 군인들을 집합시켰습니다. 1907년 8월 1일부로 을지로 사과에 있는 훈련원 공원 그곳에서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다. 그러자 박승환이 온 강타의 외적이 득실거리는 상황에서 호련히 군대를 해산한다고 한 이것은 적진이 황명을 위조한 것이므로 나는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했으니 만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다면 자신의 가슴에 권총을 뒤대고 자살했지요. 가만히 있을 부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총칼을 들고 남대문 뛰어나왔죠. 그러자 용산역 맞은편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 13사단이 출동합니다. 남대문 숭례문의 기관총을 허체했어요. 저 번째는 우리가 우세를 잡아가는 것 같았으나 병력과 장비면에서 열차를 면치 못했던 대한제국 군인들이 그만 패배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대한제국 의병에 군복을 입고 끝까지 싸웠던 것이죠. 하지만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 헌병사령부에서 남한 대통령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만 모두 우리가 전사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상해요.
전사자가 부상자보다 많습니다. 그것도 3배나 많아요. 민간인 학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최수봉, 나석주, 방덕삼, 추성호. 그만하자. 사람들한테서 잊혀지겠죠. 미안합니다. 아마 이 사진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의미가 미스터 선샤인의 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영국의 데일리 메일 신문 기자 프레드릭 맥킨지입니다. 그가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인데 실제 사진은 잠시 후에 나오죠. 이 사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진 속에는 마지막 의병들의 모습인데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다루지 않은 또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에는 의병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오늘 한 분 한 분 불러봅니다. 송병헌, 오성솔, 이강산, 오천민, 강우정, 이영준, 황장인, 김원국, 양진영, 신남일, 조경문, 안규영, 김영철, 강삼원, 박사화. 나는 이분들이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를 때 여기 계신 보건교육청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라에 군대가 없으니 매국노들이 나라 팔아먹는 가톡질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정교회관 일체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려한다. 한일병탄조약 제1조 내용이죠. 그렇게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저기 전라도 구례 땅에 매천황연이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어요. 그가 이르기를 선비를 기른 지 500년이나 되는 나라에서 나라가 망하는 날 선비 한 놈 정도는 죽어줘야지 슬픔이 덜하지 않겠는가. 한 잔 가득 따랐지요. 입에다 댔다가는 차마 못 마시고 떼고 또 댔다가는 떼고를 반복하다 그렇게 죽어갔어요. 나라가 망하자 나라의 부활을 꿈꾸는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황성예토였지요. 이란 우라진 조선 총독부는 뒤에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합니다. 대한민국 대중가요 역사 최초의 금지곡 황성예토를 여러분 박수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아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가엾다 이 내 몸을 그 무엇 찾으려고 끝없는 내 거리를 헤매야 일노라. 가엾다 이 내 몸을 그 무엇 찾으려고 끝없는 내 거리를 헤매야 일노라. 인연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백범 김부가 황해도 동학군 대장이었어요. 안중근 의사 아버지 안태훈이 황해도 동학군 진압 부대장이었죠. 한모! 김대장!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김부 나이 19살, 안중근 나이 16살,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안중근은 삼형제였습니다. 바로 아랫동생 안정근은 임시정부에서 군사분야 일을 했고, 막내 동생 공근이는 임시정부 예산을 담당했지요. 안정근의 딸이 안미성입니다. 김구의 아들 김인과 결혼했지요. 김구와 안중근 의사는 사돈 관계였습니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막내 동생 안공근을 통하여 백범 김구와 연결되어 그렇게 헝커 공원 의거를 단행했지요. 여기도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인 고토부 슈스이. 그는 아나키스트였습니다. 천황제를 거부했죠. 1912년 천황제를 거부한 대역적인 이유서 최초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영향받은 인물이 영화 박결에 나오는 박기현입니다. 그런데 1923년 일본 왕세자를 복사를 하려고 했던 예비 음모죄로 체포되어 22년 2개월간 옥살이를 하던 도중 광복되었습니다. 백범 진부가 박동재! 일본에 있는 이복찬, 윤동길, 백정기 의사 3위사 의회를 고국으로 보내주시오. 효창군에 모셨죠. 그리고 유해 없는 가묘를 이봉창 의사교 옆에 모셨습니다. 그랬던 김부는 육군 보병 소위 안두희 가서 총을 맞고 서거했고 안중근 의사 옆에 붙였습니다. 인연이란 이를 두고 말하는지도 모르죠. 그들도 죽음이 두려웠어요. 따뜻한 저녁밥 가족들하고 먹고 싶었고, 가끔은 친구들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소맥도 먹고 싶었던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역사 속에 던지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노래합니다. 테마곡 장부각입니다. 모두들 똑똑해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미운한 무죄, 이토를 써주게 난 사형. 한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그것은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리. 하늘에 맹세한 창부의 큰 뜻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며 이룰 수 있나 창부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창부의 길을
맹세했는데 왜 이리 두려울까. 뛰는 내 심장 소리 들리지 않을까. 두려운 나의 숨소리 저들이 듣지는 않을까. 하지만 두려움마저 잊게 해주는 고마운 이 햇살 따뜻한 이 바람. 하늘에 맹세한 창고의 큰 뜻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면 이룰 수 있나 창고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창고의 길을 맹세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자. 내 살갗에 파내던 내 이웃의 고통, 내 어머니와 내 가족들 가슴을 헤치는 이 시간. 삶과 죽음이 좋지 않은 오늘이 과거로 바뀌는 이 시간. 난 무엇을 생각하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 사랑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랑을 선택하실 것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공무총리 이범석, 태극기 주세요. 오늘 어디 가서 소주 한잔 할까? 그러고 있을 때 미국의 21살 가이드 마가를 만나죠. 시그널 하우스에 들어갔어요. 꽤나 쏟아졌지요. 그때
김자진 장군이 이범석에게 문자를 했어요. 야 범석아, 나 자진이야. 너 요즘 깨가 쏟아진다며 독립을 체감해야겠다. 돈만 주냐 못하면 빨리 달려와. 자진은 나도 골치 아파. 내가 가족을 선택해야 될지 조업을 선택해야 될지 스트레스 받는다. 따라와서 갈까 이제 나와 정염의 나의 투쟁은 삽시간에 나를 딴 사람의 몰골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기어코 정염의 나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연약한 갈리나를 뒤에 남기고 떠날 생각을 하니 온몸에 피가 마르는 것만 같았다. 조국을 선택했어요. 독립을 재건했죠. 또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춘원이 광수, 조선의 최고의 문사, 대한민국 최초의 여의사 허영숙. 그가 마루야마의 밀명을 받고 상해를 왔죠. 오빠, 저 영숙이에요. 사랑의 청진기를 들고 왔죠. 오빠 가슴에 사랑의 청진기를 대겠습니다. 쿵쾅쿵쾅. 어머 너무 뛴다. 이복의 춘원, 상해에서 개업하게 내가 돈 좀 주겠네. 배신했지요. 그리고 친일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 갈리나? 근데 범석이 오빠 따라서 갔어야 되는 건데 갈까 보다. 박수 부탁해요. 님 따르고서 갈까 보다. 바람도 후연한 보고 또 수영
그 시절 우리 국민의 84%가 우리 성과 이름을 버리고 일본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이 나타나 지옥으로 변한 그 사회를 파쇄 갈아 부셔버리기를 갈망하는 노래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장님, 지루박은 안 됩니다. 이순신 장군을 그린 노래 목표의 눈물 박수 함께 불러주세요. 교육 가족님들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이 전화는 하나 둘 셋 하면 여보세요를 크게 외쳐야 전화가 연결됩니다. 하나 둘 셋. 여보세요. 저는 평안북도 강계수 사람 김준엽입니다. 22살 때 중국에 배치된 일본군을 탈출한 군인 제1호입니다. 일본 군영을 탈출하여 1500km를 6개월 동안 걸어서 임시정부 광복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일본 군영을 탈출한 한국군 학도병은 저 말고도 정준하 등 5명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여정은 14일간 해발 3000m의 파총령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6일째 되던 날 밤 어디 한 곳 몸들 것 없는 고원 위에서 우리는 밤을 지새야만 했죠. 파총령 고원에서 하룻밤을 무사히 지낼 수 있을지는 오직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움푹한 곳에 자리를 잡고 그 위에 설가지를 깔고 쭈그리고 앉아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얼어오는 몸을 녹여가며 어서 이 처절한 밤이 지나길 기다렸죠. 잠이 들면 죽는다, 잠들면 죽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깨우며 밤새 추위와 잠과 악전고투를 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 입술을 깨물며 몇 번이고 다짐을 했죠. 우리는 이런 고난을 수없이 겪으면서 장장 6개월 만에 드디어 중경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구 주석께서 광복군 입대 환영식을 열어주었습니다. 학도병 대표로 장준하 동지가 답사를 했습니다. 오늘 임시정부 청사에 높이 휘날리는 대기를 바라보고 우리가 안으로 울음을 삼켜가며 눌렀던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그 태극기에 아무리 경례를 하여도 손이 내려지질 않고 또 영원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부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무부 장관 해공실이가 아유 주책이야. 젊은 애들이 일본 군역을 탈영해가고 광복구까지 온 이 경사스러운 날 애기들한테 소주도 좀 한 잔 주고 외식집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유. 우리 학도병들이 백범 김부가 인천 감옥에 있을 때 쑥대머리 판소리를 불렀죠. 그래서 현대판 쑥대머리를 불렀습니다. 저리 중간에 제가 슬립백을 할지 셔플 댄스를 할지 모르겠지만 무대에 올라갑니다. 쑥대머리.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요인들이 상해공항을 이륙합니다. 저 멀리 김포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모두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때 애국가는
이거였어요. 우리 보은 교육가족 여러분, 그 시절 찬밥 먹으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박수로 한번 응원할까요? 광복이 된 이 마당에 우리가 신나게 한번 놀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귀에 익은 소리는, 귀에 익은 노래는 늘 즐겁습니다. 출연지에 함께 나와서 해방과 광복을 축하하는 신중현의 미인입니다. 자, 음악 좀 불러주세요. 이 노래는 진짜 여러분 목소리가 궁금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같이 불러주시죠. 준비. 하나, 둘, 3.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안 부르시네요.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그 누구나 한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네. 그 누구의 애인가 정말로 말씀하네. 자, 다같이 모두 사랑하네 불러볼게요. 둘, 셋. 모두 사랑하네. 좀 더 크게. 나도 사랑하네.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자, 한번 갈게요. 얼씨구. 이제 벌써 신나게 가볼게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나도 몰래 그 연인을 자꾸만 보고 있네. 자, 마지막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거 보고 꼭또 따고 여기 보고 저리 보고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얼씨구. 하나, 둘, 마지막.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얼씨구 하면 좋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하지마! 이거 생각이 주고 싶다. 모함천공, 무변천지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휘두로 별이 지렁지렁하게 매달린 그런 세계에서 목소리 하나가 툭하니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렇습니다. 김일성, 중국인, 중국 공산당원. 그는 중국 공산당 혁명만을 위하여 활동했던 인물, 독립운동한 사실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 허망한 날조된 역사의 인물. 그가 중국 인문 신분으로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소련군 대위 입장으로 1945년 9월 19일 소련 제25군 평양 경보사령부 부사령관 직책을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출발하여 온산항으로 돌아갔지요. 이번에는 오른쪽이 정확하게 어떻게 먼 데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돋아나고 있었어요. 나는 이승만입니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 미국을 출발하여 서울로 갑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까마득히 먼 별에서 굵직한 목소리 하나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남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형님은 여전하시군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던 오른쪽 꼴대기가 실룩실룩한 것이니 나 역시 형님처럼 개인 자격으로 1945년 11월 24일 상해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나훈아 공연을 보러 갔어요. 그때 나훈아가 그럽니다. 김일성, 너의 장성 김정남이가 말이야, 술 마시면 마카오에서 노래방에 가서 저
맹으로 걸리는 나훈아의 고향으로 가는 배를 10번이고 20번이고 그렇게 부르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다. 그래 김성 내놈이 꿈꿨던 세상이 내놈의 장선이 내놈의 손자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세상이었더냐. 광복은 되었지만 분단되고 말았어요. 분단된 날에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나 서울 운동장에서는 축구 경기가 있었고 경향신문에서는 호의심을 부렸고 사람들은 북적북적했던 명동과 종로거리는 횡덩그름하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갔죠. 하룻밤이 지나면 우리 21살 청춘들이 700명 800명씩 죽어 나자빠진 날 거기에 지게부대도 있었죠. 지게부대가 다녀가 짊어지고 주먹밥을 짊어지고 고지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마다 시체 썩는 냄새로 속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 현장에 14살 15살짜리들 군번을 부여받으면 소년병, 군번이 없으면 학도의용군 학도병. 14살 16살 육군 3사단장 김성원 장군이 학도병을 사열합니다. 몇 학년이야? 네, 대구는 성강중학교 2학년입니다. 몇 살이고? 네, 16살입니다. 사단장이 말문을 못 열어요. 한숨을 푹 쉬셨죠. 무거운 침묵이 걸립니다. 사단장이 그 16살 김만구에게 존댓말을 합니다. 귀가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남아입니다. 이우군이라는 학생이 포항여자 중고등학교에서 북한군과 싸웠어요. 싸우는 장면을 일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사람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10명은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날 것 같진 않으니까 말입니다. 전주는 어린 우리 아들들 부산에 오실 겁니다. 엄마, 찬 엉달샘에서 이가 시게 차가웠나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싶어요. 일기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의 빈부든 수첩과 함께. 그 시절 자갈치 시장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자고 노래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귀에 익은 보리밭입니다. 오
시절 제주도에는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하여 신병을 모집했더니 제주도민 3천여 명이 나 갈 거야! 꼭 갈 거야! 그 중에는 여중생들이 있었어요. 여자 중학생 말이죠. 한림여중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애순이라고 하는 여학생은 그때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부산하고 제주도밖에 남지 않았다. 나가서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고 북한군 한 놈이라도 죽이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여학생들이 손톱을 깎고 머리카락을 깎고 발톱을 깎았어요. 1950년 8월 31일 제주 북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9월 1일 제주도민들이 수천만에 환송을 받으며 제주항을 출발하려고 그럴 때 제주 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강춘자라고 하는 여학생의 엄마가 딸내미 춘자를 향하여 이렇게 절규하고 있었어요. 춘자야! 춘자야! 꼭 살아서 돌아오라게! 그러면 춘자는 엄마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어요. 어머, 걱정 마세요. 태극기로는요 제주항을 출발했죠. 3명은 소위로 18명 부사관으로 나머지는 상병 계급장을 받았어요. 수료식 날 신명희 소위가 여고생이 답사를 합니다. 우리도 여성입니다.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싶습니다. 하지만 태어나 보니 나라가 없었습니다. 광복은 되었지만 남북으로 쪼개져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입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을 메고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르기 시작했죠. 여중생 고사리 같은 손에 쥐었던 그 애만 소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시절 여고생들은 장정들도 받기 어려운 그 고단한 신병훈련을 잘 받아냈습니다. 몸과 마음이 치료되면 그 시절 유행하던 노래 가거라 38선을 부르며 모두
여중생들 고사리 같은 소리 들렸던 그곳은 아마 자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50년 8월 23일 일본 동경 다이이치 빌딩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가 말을 합니다. 나 미 육군 참모총장 대장 콜린스입니다. 나는 2차 상륙작전을 반대합니다. because 낙동강 방어작전 중에 미 8군이 북진에 실패한다면 상륙작전 부대에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제안합니다. 군산 상륙작전을.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내거드 장군이 조용히 일어났죠. 그를 상징하는 옥수수 담배 파이프를 물고 있었습니다. 내뿜는 담배 연기가 벽을 따라 전투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메모도 없이 45분간 연설을 합니다. Should we continue to leave our soldiers on the bloody Nakdong riverfront, which is like the slaughterhouse? Who will be responsible for such a tragedy? The enemy will not adequately defend Incheon. Therefore, we will succeed. If we don't succeed, the only loss we will have is just a blot on my position.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will succeed. Thus, we will save the lives of our 100,000 soldiers. We have the chance to earn $50,000 by spending $5. 작전은 성공하였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전우야 잘자를 부르며 평양을 외치며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아버지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는 평양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초산까지 올라갔죠. 초산 그곳에는 충청북도 도민이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청원군 북안면 출신 김종호. 모든 장병들은 충청북도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북왕면 출신 북왕초등학교 나온 김정호 장군이 압록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수통을 꺼내들었습니다. 얼과 차가운 압록강물을 수통에 가득 담았지요. 수통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고사를 외쳤습니다. 차! 통일 대업을 이룩하였습니다. 통일된 이 나라에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축복 주신 도민들은 박수 쳐주십니다. 압록강에 펄럭이는 태극기에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불렀고 아리랑을 불렀죠. 그 애국가와 아리랑은 너무 죽이시며 만주 벌판으로 퍼져갔습니다. 자유통일을 노래합니다. 비나리.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열심히 치신 분들은 복이 거듭하시다. 통일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양을 점령하다 1650년 10월 19일 싸늘한 가을비를 맞으며 찬비를 스며드는 가을비를 맞으며 중공군 36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지요. 갱가를 치고 북을 작업시키는 우리는 샤! 샤! 죽여! 죽여를 외쳤습니다. 흥남부대 국군이 철수하다는 소식을 들은 피난민 10만여 명이 흥남부대에 몰려들었습니다. 마지막 배 메런스 빅토리아호 한 척만 남아있었습니다. 정원이 60명이었습니다. 14,000여 명이 화살처럼 실렸습니다. 흥남부대가 폭파됩니다. 국군 1군 단장 김백일 장군, 미시군 단장 알몬드 소장, 통역관 현동학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거제도 장승포항에 무사히 도착했죠. 이 3일간의 한해 기간 중 수많은 가정을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김치 1, 김치 2, 3, 4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노래는 그 시절 사건과 인물을 노래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더니 해가 뜨자 밝게 날이 개었지요. 남과 북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넓은 이 중공군이 지은 이름 판문점, 그곳에는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동문으로 일군 대표 해리슨 중장이 입장했고 서울은 공산측 대표 나가겠습니다. 쌍방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2분에 걸쳐서 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원문 아홉통, 사본 아홉통에 서문했죠. 3시간 인문사 극장에서 크라크 유엔 문사례방 설명했고 그날 저녁 22시 평양에서 김일성을 설명하고 다음날 펜더카이로 선언함으로써 1129일간의 전쟁은 멈췄습니다. 전쟁이 멈춘 자리에 말뚝이 꽂혀졌습니다. 말뚝1호는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강정리에, 말뚝 1292호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강리에, 말뚝 1호와 말뚝 1292호를 연결하니 군사 분계선 NDL, 남과 북을 2km 무장하지 않은 지대 DMZ, 이곳에 있었던 기마를 비롯해서 410개의 마을이 사라지고 지금은 남쪽에는 대성동 마을, 북쪽에는 기정동 마을만 존재하고 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그 장애를 다시 교육적인 관점에서 잘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이 버퍼링에 걸렸습니다.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화면을 냈다가 올리겠습니다. 가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럴 때 어색할 박수 쳐줍니다. 홀로 아리랑으로 우리 다시 분단된 아픔을 달래보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홀로 아리랑.
주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좁다는 자강도, 그곳에 탄광 노동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위 조창호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꿈도, 통일이 올 것이라는 희망도 모두 시들해져 있었습니다. 유언도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보다가 난 죽자 해서 내 관도가 그 얘기했더만 관도 맨날 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선족 보따리 장사가 들락거리기 시작했죠. 그를 통해 편지 한 통을 씁니다. 먼 기억의 실마리를 더듬어 사랑하는 혈육의 이름을 적는다. 조창수, 창수, 창원, 창업, 창년, 창해. 슬픔을 삼키며 그를 알리는 명료하고도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편지는 서울에 있는 큰 누님에게 배달되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기다려보지 않은 한 통의 편지는 기쁨과 충격 그리고 슬픔을, 고통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중국과 수교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어찌어찌하여 형제들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조선족 동포 이영고를 통하여 다시 조창호에게 편지 쪽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1994년 10월 장대비가 쏟아져 내린 압록강 위에는 조각배 한 척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43년의 세월을 건너는데 단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그리운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21살 애띤 청춘은 이제 노인이 되어 있었고, 큰 누나는 엄마를 꼭 닮았고 철없던 동생은 아버지를 닮아 있었죠. 그는 중2로 진급하고 전역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는 분명히 죽은 자였습니다. 그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분명히 죽은 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자로 기록되어 있는 순간 역사로부터 산자들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의 이름을 지읍니다. 죽어서 중2로 추서되었던 그가 살아서 중2로 추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80년 가까운 세월 전역 신고를 하지 못한 현역, 80년 가까운 세월 현역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1950년 11월 함경도 땅 장정회에서 전투나 전사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유해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흐른 동안 한치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님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단단히 호위하겠습니다.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보훈교육가족 여러분, 만 100세를 바라보는 94살의 이 늙은 노병의 충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국은 보로도 이산 가족의 한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실 때 상처는 싸매질 것이고 딱쟁이가 앉을 것이고 새살은 돋아날 것입니다. 이산가족 테마곡,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박수와 함께 무대 위에 올려주세요. 이 사람을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도 강가에서 맹세를 하고 이어이들 누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다시는 외국 군대로부터 침략받는 역사를 주제로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세상을 저는 꿈꿔봅니다. 나라 없는 시절을 배경으로 소설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빨갱이 형 염상진, 빨갱이 터벌권 청년 단장 동생 염상구, 동생 염상구가 모가지 없는 형 염상진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살아서나 빨갱이제, 죽어서도 빨갱인가 절규하는 분단의 아픔이 있는 소설이 만들어지지 않는 세상을 저는 꿈꿔봅니다. 분단된 세상의 하늘을, 다른 세상의 하늘을 끌어다가 덮어버리고 자유통일된 그런 세상을 꿈꿔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 젊은 청춘들이 푸른 꿈을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신명나게 부르는 그런 세상을 꿈꿔봅니다. 하늘에서 나와 사람에게 붙인 대한민국의 하늘의 소리,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려집니다. 아리라. 대한민국의 역사 긴 시간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애국가다 생각하시면 같이 불러보시죠. 아리랑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까 소개해 드릴 때 좀 색다른 보기 힘든 그런 공연을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1시간 반 넘는 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여러분께 아주 우레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